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오늘은 뉴욕에 눈이 무지막지하게 오네요. 앞으로 며칠간 뉴욕이 알래스카보다 더 추울 거라는 소식이 있던데 백수가 되어 출근하지 않는 저에게는 알래스카만큼 추운 뉴욕도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출근 안 해도 되니까요. 며칠 전 시티에 볼 일이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다녀왔어요. 사실 요즘은 굳이 시티까지 나갈 일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일부러 약속을 만들지 않으면 집에서만 지내게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나온 시티에는 노숙자가 더 많이 보이네요. 날씨가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거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 보여요. 뉴욕에 오래 살다 보면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런 장면을 보면 아직도 불편하긴 해요. 볼 일은 최대한 빠르게 보고 다시 집으로 튀티합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침대를 생각하니 괜히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뉴요커라고 소개해놨으니 뉴욕을 이렇게라도 보여드립니다. 여기는 34가 헤럴드 스퀘어예요. 여기에서부터 42가 브라이언트 파크까지 걸어가 볼 거예요. 뉴요커라면 인도에서만 서 있지 않고 차가 다니는 도로 쪽까지 나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게 제 맛이죠. 참고로 뉴욕은 무단횡단이 합법입니다. 그래서 차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저처럼 빠르게 건너갑니다. 오랜만에 나오니 처음 보는 가게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타르트 집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백수는 타르트에 사치를 부릴 수 없어요. 드디어 브라이언트 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브라이언트 파크는 타임스퀘어에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있는 공원이에요. 점점 관광객이 많아지네요. 멈추지 않고 추월합니다. 요즘은 왠지 모르게 자꾸 딸기가 먹고 싶어요. 시티에 나온 김에 홀푸드스에 들러 딸기를 사야겠어요. 저희 동네에는 홀푸드스가 없거든요. 영상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너무 빨리 걷네요. 천천히 걷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 딸기 종류가 정말 많네요. 그래도 가장 저렴한 걸로 집어듭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신선도가 마음에 들어요. 이럴 때 괜히 잘 고른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네요. 불필요한 지출을 할 만한 게 더 있을까 하고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지만 정신 차리고 계산대로 갑니다. 셀프 체크아웃줄에 섰는데 뒤에 계신 아저씨가 계속 재촉하셔서 다른 줄로 강제 이동합니다.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있으면 홀푸드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인스토어 코드를 스캔해봤지만 추가 할인은 없네요. 아쉽습니다. 이제 진짜 집에 갈 거예요. 홀푸드스 바로 옆에 지하철 입구가 있지만 뉴요커 브이로그를 찍고 있으니까 브라이언트 파크 쪽으로 일부러 돌아가 봅니다. 연말에는 홀리데이 마켓이 있어서 볼거리도 많고 사람도 많았는데 새해가 되자마자 바로 철거됐네요. 대신 올해는 새로운 게 보입니다. 저거 범퍼카라고 불러나요? 비둘기 싫어. 비둘기는 정말 싫은데 가끔 보면 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가 너무 많아요. 악명 높은 뉴욕 지하철을 다시 타러 내려갑니다. 뉴욕 지하철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으니 항상 최대한 안쪽에 서 계세요. 간혹 미친놈들이 사람을 선로로 밀치기 때문 조심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내려야 할 역에 다 왔어요. 혹시 버스를 탈 수 있을까 해서 스케줄을 확인해 보니 20분 뒤에는 온다고 하네요. 뚜벅이는 걸어가야죠. 집 근처 카페가 하나 있는데 호지차 라떼랑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정말 맛있거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7불 50센트, 거기에 세금까지 붙으면 다이어트 욕구가 절로 생깁니다. 당돌한 초딩이네요. 우리 남편은 프로포즈 할 때 사람이 없는지 확인 다 하고 그러고 프로포즈 했는데 저도 공개 구호는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 불만은 없습니다. 집 근처에 버스 정거장이 있지만 30분에 한 번 오면 그림의 떡입니다. 근데 전 출근을 안 하니까 불평할 수 없어요. 영상 편집을 처음 해보는 거라 10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도 지금 일주일째 버벅거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유튜브에서 보는 영상들 좀 더 감사한 마음으로 보려고 합니다. 편집자님들 진짜 대단하세요. 최근 트레드에서 은근히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누가 진짜 뉴요커인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논쟁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뉴저지에 살면서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왜 뉴욕에 산다고 말하느냐는 거였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소지가 뉴저지면 뉴저지지 뉴욕에 산다고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반대로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나는 뉴저지에 살지만 매일 뉴욕으로 출근하고 뉴욕에서 일하고 뉴욕에서 돈을 번다. 그럼 뉴요커라고 불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뉴요커라는 기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주소일까요? 직장일까요? 아니면 생활 반경일까요? 제 생각에는 거주지가 뉴욕인 사람들을 뉴요커라고 불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논쟁에 대해서 저희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럼 제주도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회사랑 일하는 프리랜서들은 서울에 산다고 말해도 되는 거겠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